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를 이렇게 뭐 비추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그것도 사치야. 지수함수 부분은 그게 사치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쉬워요. 간단하게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요.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x 이렇게 생긴 게 지수분에 x가 들어있는 함수가 지수함수예요. 그런데 x를 전부 다 실수를 쓸 거야. 실수 전체를 쓸 거야. 실수 전체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밑은 항상 뭐 해야 된다? 양수해야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는 정의역으로요. 뭐예요? 실수 전체를 다 쓸 거예요. 실수 전체를 다 쓸 거야. 루트 2, 루트 3 뭐 이런 거 다 쓸 거야. 그러다 보니까 a는 필연적으로 뭐 해야 된다? 양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음수인 경우에는 함수 못 그려요. 이게 마이너스 2여봐. 그러면 저기 자연수 집어넣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로 갔다가 마이너스 4로 갔다가 막 미친 못 얼뜨듯이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차분한 놈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y는 2의 x제곱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자, x가 0일 때 y의 값 얼마? 2의 0제곱 얼마? 1. 여기 지나가겠네. 1. x가 1일 때 y의 값 얼마? 그래 2. 여기 지나가겠고 x가 2일 때는 y의 값 얼마? 4. 3일 때는 2의 세제곱 8. 16. 12. 내가 점프를 하니까 주인이가 놀랐어요. 나도 점프가 가능합니다. 네. 생각보다 높은 서전트 점프력. 희찬이 놀랬지 너죠? 이 정도면 덩크도 가능? 비웃는데요. 자, 이렇게 점을 몇 개 찍어봤어요. 아마도 2분의 1일 때는 이 사이에 있는 점으로 값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을 촘촘하게 찍어 나가면은 그래프가 y는 2x제곱 일단 x값이 늘어날 때 아주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음수에 이제 주였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 2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 2분의 1 맞죠? x가 마이너스 2면 4분의 1. 그렇죠. 4분의 1. 그 다음엔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은 살펴보시게 되는데 뭐냐고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x가 이 y값이 x가 작아질수록 y가 작아지긴 하는데 계속 작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64분의 1, 128분의 1, 256분의 1, 1024분의 1, 2048분의 1 계속해서 작아지긴 하는데 음수로는 안 가요. 0도 안 가요. 그래서 한없이 x축에 가까워집니다. 어떤 선에 가까워져요. 그런데 그 선에 닿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선을 뭐라고 부르죠?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유리함수 문제에서 유리함수 점근선 처음 봤죠? 그때? 유리함수 문제에서 점근선이 시험 출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서도 역시 점근선이라는 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특징 뭐다? 점근선 얼마? y는 0 x축 얘가 바로 뭐다? 점근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2의 x제곱, 즉 y의 값이 항상 양수라는 것만 나오게 돼요. 함수의 값이. 그래서 치역을 쓰라라고 하면 어떻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0보다 큰 놈만 나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출제되는 문제 가운데서 최대 최소 문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때 최대 최소 그리고 양수 하니까 떠오르는 거 하나 있죠. 뭐죠? 최대 최소 양수 하면 떠오르는 게 산술기하 평균. 까먹었는데 괜찮아요. 다시 복습시켜드릴 테니까 나왔을 때 그런 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투 보기 전까지는, 수투 2학기 되기 전까지는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은 호시시바르치는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는 2차함수, 결국 2차함수 아니면은 산술기하 평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봅시다. 자,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렸죠. 그러면 이제 3의 x제곱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3의 0제곱 1. 아니 밑이 5인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5의 0제곱도 1. 무조건 y제곱 항상 똑같아요. 자, 3의 x가 1일 때 얼마? 3. 2일 때는 9. 3일 때는 27. 그래서요, 밑이 크잖아요? 더 빨리 올라갑니다. 맞죠? 3의 거듭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3분의 1, 9분의 1, 27분의 1. 2의 x제곱보다 어떻게 돼요? 가라앉을 때도 더 빨리 감소하게 돼요. 되셨나요? 빨리 뜨거워진 그릇이 빨리 식어요. 빨리 식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더 빨리 증가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감소해요. 이렇게 한번 교차되는 부분 나타나고 굉장히 특징적인 한 점이 하나 나타나요. 점구선 말고도 이 y절편 요 숫자 됐어요? 이거는 뭐하고 비교될 수 있냐면 이 참수에서 요 꼭지점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점이 돼요. 문제가 어려워질 때 나오게 돼요. 이거. 보통 때는 이건데 이런 점은 눈에도 잘 보이지만 아니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런 점은 잘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쉬운 데서 풀 거라고. 좋은 거 하나 알려줬어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자, 밑이 1보다 큰 경우엔 저런 모습인데 밑이 1보다 작은 놈, 양수이면서 1보다 작은 놈이겠죠? A 값이 양수이면서 1보다는 작은 값일 때 예를 들자면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 그래프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x가 0일 땐 똑같이 1이에요. 1. 모든 수 0제곱 1 됐나요? x가 1일 때는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내려가요. 계속해서 x가 커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양수.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2가 돼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제곱일 때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헷갈리시기 시작하시죠? 얘는 요거 역수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돼요. 4예요. 그 다음에 8, 16 이렇게 돼버려요. 하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요. 그러니까 y는 2x제곱 하고요. y는 2분의 1x제곱은요. 서로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으로 나오게 돼요. 좌우. 이해되셨어요? 이거 10에 다시 써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x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는 케이스가 바로 뭐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직선 구할 때. 됐나요? 너희들 대칭 이동, 평행 이동 할 때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기서 뭐 어려운 내용 안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까먹었다고 해가지고 대칭도 평행이동 까먹었는데 1학년 거 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딱 이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의 x제곱하고 2분의 1의 x제곱은 어떻다? y축에 대해서 서로 쫙 대칭이 되겠다. 됐나요? 그림 그리기 귀찮으면요. 여기를 진하게 그린 다음에 종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막 문질러가지고 하면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난 수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난 물리학.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봐봐요. 출제 포인트 첫 번째로 3분의 누가 3의 x제곱이고 누가 2의 x제곱이게 하면은 다 쉽게 찾아내는데요. 누가 3분의 1의 x제곱이고 누가 2분의 1의 x제곱이게 하면은 이 경우에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되셨나요? 여기서도 교체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찾아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x에다가 1 대입해봐요. 그러면 x가 1의 탐색값이 얼마예요? 2분의 1. 얘는 얼마? 3분의 1. 아니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작잖아. 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밑이 크잖아요? 1보다 작은 경우에 밑이 얘가 2분의 1이 큰 거야. 3분의 1보다 2분의 1이 큰 숫자나요? 밑이 크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가라앉아요. 잠수, 무거운 잠수 그냥 빨리 가라앉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나를 좀 이상하다. 나를 본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귀찮아. 말 되게 많지. 그죠? 말이 많아요. 말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는 게 아니고 입만 물에 가라앉아 있을 거다. 왜요? 물고기하고 떠드느라고. 네. 물고기하고 떠드느라고요. 네. 자, 밑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증가할 때 빨리 증가해버려요. 됐나요? 밑이 크면 클수록 이건 빨리 가라앉는 놈이기 때문에 빨리 가라앉는다. 되셨어요?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Y절편은 다 똑같아요. 점근선 똑같고요. 치역 양수만 나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유리함수에도 봐봐요. 2차 함수에도 이렇게 두 종류 있었고 유리함수에도 어떻게 생겼어요? 1, 3에 나오는 거, 2, 4에 나오는 거 두 종류 있었잖아. 지수함수에도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증가하는 놈, 감소하는 놈 두 종류로 나오게 돼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 나 계속 얘기하고 있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A 값이 더 크냐 여기선 잘 안 물어보고 여기서 물어봐. 그래서 많이 틀리게 돼요. 2분의 1, 3분의 1 이게 3만 보고 3분의 1 이런 식으로 착오가 굉장히 많아요. 하다 보면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뭐냐면 진입 판정 문제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요 점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 요 점이 이제 그 전에는 잘 안 나왔는데 재작년부터 갑자기 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저기 그 2차 함수 보다 보면은 y는 x제곱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얘 가만히 내버려두니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유리함수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평행이동 시켰죠? 맞습니다. 지선수 이 상태만 되면 좋겠는데 얘를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여기 뒤에 있냐? 이쁘다 보니까 그 남자들한테 자꾸 카톡 오잖아. 매일 카톡 오잖아. 야, 좀 사귀자. 뭐 빵 같이 먹자.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 지겨워 죽겠지? 그지? 안 와? 안 오는데요? 민석이 올 리가 없지. 그죠? 빵 사달라고 뭐 준이가 보내는 거 외에는 없을 거야. 준이야, 빵 같은 거 이거 잘 사주냐? 안 사줘? 지 혼자 다 먹고 돼지 같은. 자, 여기요. 얘네들을 갖다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얘네들을 평행이동 시킬 겁니다. 자, X방향으로 M만큼, P만큼, X방향으로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하면은 Y는 A, X-P, Y-Q 이항해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하! 기본으로 Y는 AX 그래프였는데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P만큼. 자, 한번 보세요. 얘들아. 이놈을 갖다가 평행이동 시킬 거야. Y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는 아주 효과가 아주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점근선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X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키는 거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보면은 그 효과가. 됐나요? 그래서 Y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킨 것만 먼저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해줘야 돼? 점근선부터 먼저 표시해야지. 일단 그림이 이뻐. 맞지? 맞잖아. 그치? 그래프 그렸을 때 그래프가 좀 이뻐야지. 좀 실제로 문제도 잘 풀리잖아. 그래서 Y는 2의 X-3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자, Y는 2X 그래프가 있는데요. 요거 Y 방향으로부터 먼저 이동시킬게요. 그래서 어떻게 돼? 뿅뿅뿅뿅뿅 해가지고 요 놈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그냥 요렇게 생긴 놈인데 얘를 갖다 어떻게 해줘요? 3만큼 평행 이동해가지고 뭐가 돼요? 요런 놈이 나오게 되겠지. 되셨나요?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문제 하나 확실히 얘기해 드립니다. 얘하고 만나는 점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모르겠죠? 자, Y는 2X제곱하고 Y는 5X제곱하고 만나는 점 어디야? 0,1이죠. 맞죠? 얘네 둘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잖아.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전에는 무조건 만나는 점이 결정돼 있어. 0,1로 결정돼 있어. 이 만나는 점이 둘 다 X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키니까 0,1이 3, 얼마? 요 점으로 이렇게 이동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방정식 풀려고 했다간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모든 수의 0제곱은 1. 그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제1편제 문제 나왔을 때 분명히 한번 틀릴 거야. 맞다. 그랬어. 처음에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기본 내용 끝.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자, 내용 정리하자면 어떻게 돼요? 네.
지성수 두 종류 있어.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새끼 있고,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내려가, 계속. 항상 지나는 점, 0,1. 모든 세 영제곱은 1 때문에 나오는 현상. 밑이 누가 더 큰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x에다가 1 대입해가지고 점 하나 찍어보면 밑이 밑에 값으로만 그냥 땅 찍힐 테니까 y좌표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되셨나요? 더 이상의 어려운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갑자기 1등급으로 올라가요. 얘가 갑자기 1등급 문제로 올라가요. 그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고요. 자, 문제를 살펴봅시다. 예제 1번. 자, 봅시다. 이 그래프를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자, A의, 이쪽에 써놓을게요. A의 알파는 3, A의 베타는 27, A하고 감마하고, R 아니에요, 감마예요. 자, 크게 그려줄게요. 어이, 죽여준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 나오다 보면 항상 Y는 X가 같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Y는 X가 튀어나오게 되는 이유는 이 위에 있는 점은 X좌표와 Y좌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X좌표를 주더라도 어떻게 돼요? 또또동 해가지고 Y좌표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Y는 X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항상 튀어나오는 이유가. 되셨어? 시연양 됐어요? 참 쉽죠? 자, 이제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봅시다. 함수 값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A의 알파죠. 알파 집어넣고 이 값이 얼마다? 3이다. 3이야. 이 베타가 얼마다? 요 새끼 3이구나. 되셨나요? A의 베타 제곱 27. 또또또또 여기가 얼마야? 27이야. 감마가 얼마야? 벌써 감마 나왔어. 27이야. 감마 나왔어. 27이야. 자, 이제 베타가 3이고 한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A의 베타가 3. A 값이 뭔지 뻔하죠. 세제곱해서 27되는 숫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실수 중에서는. 3이죠. 그래서 A는 3이다. 그래서 요거 읽어주라고 할 때에 이제 그래프 중에서 읽어주라고 할 때에 Y는 X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선생님, Y는 좌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읽겠는데요. 울지 말고. 되셨나요? 자, 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세상에 선생님 나쁘죠? 나 나쁘죠? 쉬운 이 문제는 내가 풀고 이거는 너희들한테 풀게 할 거예요. 자, 어떤 선생님이요? 이제 예제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고요. 유제는 너희들이 풀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떤 학생이요? 씩씩거리면서요. 나쁜 새끼. 책에 풀이 다 나와 있는 건 지가 풀고 우리는 풀이 안 나와 있는 거 풀려고 나쁜 새끼. 그랬답니다.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원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어떤 애가 싸가지 없는, 예의 없는, 애가 있었는데, 아빠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 간 거야. 알고 있지, 너희들. 목욕탕에 가지고 아빠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빠, 얘 싸가지가 없어요? 존댓말 안 써요? 아빠, 정말 시원해? 시원하다. 들어와라. 들어갔더니, 시원해요? 뜨겁죠? 그러니까, 아씨, 세상에 믿을려 먹네. 그랬답니다. 자, 그런데 그 싸가지 없는 애가요, 커가지고요, 아들도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자, 그 아들이요, 어떻게 되나요? 역시, 부전자전이라고, 역시 또 예의 없고 싸가지가 없습니다.
할아버지하고요. 같이 목욕탕에 갔어요. 이 할아버지도 들어가서 어떻게 돼?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 손주가요. 준이야. 그 손주가 뭐라고 얘기했어? 할아버지, 정말 시원해? 시원하다. 들어오너라.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시원하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아빠, 제가 걔야? 빨리 이해력이 빠르네요. 네. 아직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 네, 이해할수록 빨리 없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는요, 그래프의 모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항상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여러분들은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이것부터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 전의 모습이 어땠겠는가. 얘들아, 평행이동 해봐야 뭐 달라져요? 아니, 주연이가 집에 가면 뉴진스 되냐? 그래요? 뭐 내가 집에 가면 무슨 원빈 되고 장동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선생님의 어머니는 장동건보다 내가 잘생겼다고 얘기하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장동건은 우리 어머니 로봇 청소기 안 사줬거든요. 난 사드렸고. 당연히 그렇죠. 준이야, 너네 아빠가 좋아? 너네 옆집 아저씨가 좋아? 당연히 니네 아빠가 좋지. 옆집 아저씨는 용돈 안 주잖아. 너 용돈 주고. 너네 아빠는 너 용돈 주고. 맞지? 그렇잖아요. 저는 옆집 아저씨도 용돈 주고. 뭐야? 아침 드라마야, 그거는. 그건 아침 드라마예요. 그 수 때문에. 자, 그래프 그리려면은 평행이동하기 전에. 됐어요? y는 2의 x제곱이 모양이 그대로 변하는 거야. 자, 뭐부터 만들어줘라? 점근선. y는 3. 점근선. 점근선. 내가 피곤해도 점으로 찍습니다. 선으로 이렇게 그으니까 이해 못하다가 점 찍으니까 점근선. 에이씨. 자,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x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모양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치역 y 값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y 바 집합기 어항수는 틀려요. 얼마보다? 3보다 크게 나온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3. 자, 끝났고요. 얘는요. 점근선의 방정식. 먼저 점근선부터 얼마? 마이너스 2. 그리고 그래프 쭉 마이너스 2보다 감소하는데 항상 큰 값이에요. 같이 하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뭐 y절편 얼마인지 x에다 0 대입해가지고 찍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요.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y 바 y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새끼들만 나와요.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 한마디로 이 문제는 왜 나왔냐고요? 너 그래프 그릴 줄 알아? 이 소리예요. 되셨나요? 주연아, 옆에 있는 애 눈 감는다. 응? 자, 필수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좋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정말 좋은 얘기. 너네들이 이거 9시 정도 되면은 오늘 할래가 끝날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나올 겁니다. 자, y는 3x를 평행이동을 했어요. x 방향으로 얼마만큼이요? 마이너스 2만큼. x 플러스 2. 이렇게 써줘야겠죠?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렇게 써주고, 이제 한 번에 가도 되지만, 자,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했어요. 그리고 나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X값의 부호가 달라지죠? 자, 이제 갑자기 학생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1번이 맞습니까? 두 번째 게 맞습니까?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8년, X를 부호로 바꾸면 되지. 아니, X 자리에 얘가 있으니까 얘 부호를 바꿔야지. 무슨 소리야? 뭐가 맞아요? 주연아, 위에 게 맞냐? 아래 게 맞냐? 2번. 2번이요? 아니에요. 1번이 맞아요. 그냥 X의 부호만 바꾸면 돼요. 대칭이동이든지 평행이동이든지 할 때. X만 바꿔주시면 돼요. 우리 옆집 이사 갈 때, 옆집은 이사 못 가요. 옆집은 이사 가는 일이 없어요. 옆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 가는 겁니다. 옆집 이사 갈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창문 열어보니까 옆집에 빌라 있었는데, 빌라가 없어져 있어. 공터야, 그냥. 왜요? 옆집이 이사 갔거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학생들이 헷갈리고 막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뭐 X 방향으로 다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X 자리에다가. 자, 어쨌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뜬금없이 그래프 식이 이렇게 된대요. 이게 우찌된 일이냐 이거죠. 얘하고 같은 식이 내야 돼요. 자, 여기서 Y는 일단 3의 마이너스 X제곱, 3의 제곱, 그래서 3의 제곱, 9. 이러면서 이제 지수의 법칙에서 배웠던 거,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Y는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이제 맞춰졌나요? 맞춰졌어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앞에 붙어있는 이런 숫자들은 지수 쪽으로 전부 다 올려준 다음에 해줘야 이제 그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이 되는지 그런 게 눈에 보여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제 혹은 눈에 잘 안 보이면 얘도 적당히 지금 문제는 얘를 갖다가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분리해 주는 게 문제 여기서 식 변형하는 포인트가 돼요. 혹은 잘 안 되면은, 이거 잘 안 보이면은, 이거라도, 요렇게 놓고 이제 두 개를 비교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리해주면은, 3의 제곱.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되셨나요? 자, 지수칙, 요런 정도는 이제 사용이 돼요. 이거 하면서 이제 지수법칙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겁니다. 자, 다음에 필수 예제 4번 문제예요. 다음 수들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자, 요 9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9분의 1로 보여서는 안 되지요. 3분의 1의 제곱. 되셨나요? 됐어요?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야. 얘는 얼마다? 3분의 1의 제곱돼 있고요. 얘 거듭제곱근은 분모로. 그래서 요 놈은 지수로 고치면 3분의 1의 3분의 2제곱. 요 놈은
3분의 1에 5분의 3제곱. 27분의 1은 3분의 1의 세제곱이고 실제로 거듭제곱이고 얘는 거듭제곱이죠. 되셨나요? 됐어요? 준비됐어? 자, 이제 비교해 주는데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래프가 생겼다? 그래프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x의 값이 얼마? 0.666. 얘는 0.6이야. 5분의 3은 여기 있고요. 여기에 3분의 2가 여기 있고. 요 값이 바로 뭐다? 3분의 1에 5분의 3제곱. 이 값이 바로 뭐다? 3분의 1에 3분의 2제곱. 됐나요? 누가 큰지 눈에 보이시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3분의 1, 5분의 3제곱 얘가 구수.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난 이게 9분의 1이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봤는데. 그래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을 봤으면은 얘는 3의 마이너스 얘는 3의 마이너스 5분의 3제곱. 그러면은 밑이 3인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5분의 3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숫자다? 얘가 더 크다. 함수 값이 더 크다. 함수 값수를 비교해 주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라고 할 때 함수를 이용해서 비교해 주는 게 있고 앞서서 변형해가지고 지수 똑같이 맞춰준다거나 거듭제곱근 종류 똑같이 맞춰준다거나 해가지고 비교해주는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얘는요. 자, 2의 거듭제곱으로 바꾸자. 문서가 2의 몇 제곱? 그렇죠. 2의 몇 제곱이냐고 이거. 2의 몇 제곱? 2분의 1. 자, 이거는 시차는 2의 몇 제곱? 5분의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얼마냐? 2의? 자, 이제 비교해주면 돼요. 뭘요? y는 2x제곱 그래프 그려놓고서요. 3분의 2가 여기 있고요. 요 놈이 2의 3분의 2제곱. 5분의 4. 2의 5분의 4제곱 여기 있고요. 2분의 3. 2분의 3제곱이 제일 커.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요 놈이고, 그 다음이 요 놈이야. 차례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셨어요? 숫자 비교해주라고 하는 게, 그래프 이용해서 비교해주라는 게 좀 어려운 문제에서도 시험에 나오게 돼요. 이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워밍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 자, 다음에 예제 5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1번은 정말 쉬워요. 이거 시험에 나와서 틀린 애들도 없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이거는 안 틀립니다. 왜요? 자, 3의 x값이 이제 어쨌든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x값이 얼마부터?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애들도 어떻게 해줘요? 한 번은 x에다가 1 대입해보고 1 대입하면은 9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나와요. 네.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최대값이 9. 아무도 안 틀립니다, 이거는. 그래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애들도 안 틀려요.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있게 됩니다. 얘부터 이제 시험이 잘 나오겠고. 민서가,
이거 무슨 함수냐? 2번 이거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 희찬아, 네가 보기엔 이거 무슨 함수냐? 어? 네가 보기에도 지수함수냐? 지수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옛날 공포 시리즈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내려야지 하니까 엄마 갑자기 아직도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보이는 거야. 지수함수로 보이시나요? 내가 보기엔 이거 지수함수로 어떻게 다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얘는요 지수함수의 탈을 쓴 이차함수의 문제입니다. x를 요놈에 y는 그러니까 이건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합성함수인데 이런 지수함수가 있고요. 이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속옷은 이차함수고요. 겉모습은 아니 속마음은 뭐예요? 속에 있는 놈은 지수함수고 겉모습은 이차함수가 이거죠. 이차함수가 이거. 그러면 얘를 보니까 이차함수하고 지수함수가 서로 이제 합성이 된 모습이에요. 아니 다르게 될 수도 있어. 이런 함수도 나올 수 있지. y는 2에 이런 함수도 나올 수 있어요. 지수함수 안에 지수분의 이차함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예요. 하나는 g.f 형태고요. 하나는 f.g 이런 형태예요. 이차함수하고 지수함수가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차함수가 지수함수 속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얘는 지수함수가 이차함수 속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내봅시다. 준이는 아마 이 답을 알고 있을 테니까 이 부분 수업을 해가지고 희철이한테 물어볼 거야. 과연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정답 맞출 수 있을까? 준이야? 내가 문제는 정답 희철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무슨 질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희찬아. 잘 들어.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 누가 출제자인지 잘 생각해보고. 사람이 마음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외모도 중요합니다. 맞지? 사람이 마음도 중요하고 외모도 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마음과 외모 중에 굳이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출제자가 누군지 잘 생각해. 마음이 더 중요해? 아니면 외모가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 출제자가 누군지 잘 생각해라. 오늘도 숙제 엄청 나갈 수도 있다. 대답 잘못하면. 마음이 중요해? 외모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뭐가 중요해? 대답을 잘 못하는. 야, 주연아. 출제자가 누군지 잘 생각해보고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외모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마음? 외모요. 그렇지, 외모지. 만약에 마음이라고 대답해봐라. 주연이나 나나 너나 나나 외모 빼놓고 뭐 볼 게 있냐? 솔직히. 그지? 희찬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 외모 빼놓고 너 뭐 볼 게 있어? 나 성격은 나쁘잖아. 그쵸? 외모밖에 볼 게 없는데 마음이요 하면 나 뭐가 돼? 그리고 마음이요 하면 뭔 소리예요? 출제자가 내가 됐는데 내 마음에 들려고 마음을 선택했다고? 그러면
선생님 못생겼네? 당신 못생겨서 하는 소리잖아, 그 얘기는. 마음이라고 대답했다면 뭐예요? 선생님 못생겼다 소리잖아, 그 얘기는. 맞지? 왜 마음을 내 마음에 들려고 마음에 선택했다? 외모는 볼 게 없으니까 마음이라고 당신. 네. 외모가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사실. 어? 그런데 지금 합성함수를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이렇게 생긴 놈은요, 합성함수의 겉모습은 뭐예요? 이차함수고, 속마음은 지수함수고요. 이렇게 생긴 놈은 마음은 이차함수고요, 겉모습은 지수함수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결국 뭘로 다뤄야 되느냐? 겉모습으로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이차함수로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얘는요, 자, x의 값이 2보다 작아요. 그러면 t의 값은요, 그래프에 이렇게 t의 값은 4 이하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t의 값이 4 이하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2차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t가 어떻게 생겼어요? t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모습이 0하고 3하고 2차함수는 특징이 대칭이라는 거예요. 좌우 대칭이라는 거야. 여기가 3이야. 그럼 여기 대칭축 있잖아. 여기 좌표 얼마? 당연히 2분의 3이야. 맞죠? 자, t의 값이 얼마? 4보다 작은 새끼들은 다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0보다는 커요. 됐어요? 0보다는 큽니다. x가 계속 작아지더라도 계속 양수로 나와요. 이 부분이. 0보다는 커요.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이 여기에 4일 때 함수의 값이 얼마냐면 4.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 함수의 최종 결과는 2차함수를 봐야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최대값이 4고요. 최소값이 0 같은 거 대입할 필요가 없고 뭘 대입해야 돼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필요 없어요. 대칭을 이용하면 언제? 네, 요거 딱 가운데일 때 2분의 3일 때 값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9로 이렇게 나와요. 굳이 얘를 갖다가 계산을 막 더해가지고 이놈의 절반 이렇게 계산하다 계산 실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한계는 빠르고 또 계산량이 일단 적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요, 결국 보니까 이차함수 문제야.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1번은 안 나오고 2번이 나와요.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거. 자, 일단 y는 2의 t제곱이라고 해놓고서는 t는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 이제 생겼네.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네들이 다 나오는 거야. 2 대입했을 때. 2 대입하게 되면 얼마죠? t 값이 마이너스 2. 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다 나온다고요? t 값이 아니죠. 마이너스 2가 아니고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건데
t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 되는 값은 다 튀어나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2의 t제곱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 이상 되는 놈은 다 나온다. 해서 최대값은 없어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9 대입한 바로 그놈입니다. 2의 마이너스 4분의 9. 됐어요? 무리수 나오겠죠? 루트 나오는 거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게 되게 됩니다. 자, 너네들한테 저희 그거 얘기하다가 말하는, 지난 시간에 그 화목반에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 지금 내신을 수시보다 정시가 낫지 않을까요? 막 하면서 수시를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막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이거죠. 생기비 채워야 되니까. 근데 너희들 입학에 사용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동아리 활동 개풀 필요 없고요. 봉사활동 필요 없고요. 세트 하나만 필요합니다. 일단 세트 자료 하나 드릴게요. 뭐냐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다뤄야 된다. 그냥 외워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봐봐요. 이거 x값이 주어졌을 때에 가로축이 x로 돼 있고 여기가 y로 돼 있을 때 이 그래프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지 않아요? 진짜로 x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거. 근데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엑셀로 쓰면 돼요. 엑셀 써서 그래프 그리면 돼요. 다이렉트로 그래프 그리는 거. 그것만 해도 세트 자료 하나 나와요. 아무도 그거 안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은 희한하게 이차함수 모습도 보이고요. 속에 모습이 이차함수 모습도 보이고 지수함수 모습도 같이 보일 거예요. 그려보면은. 엑셀로 그래프 그리는 거 잘 모르겠는 사람은 도움 요청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거, 자료 데이터 정리하는 거 해줄 테니까. 네. 충분히 잘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만 얘기해 주면은, 실제로 이제, 기아 쪽에서 다룰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실험을 갖다가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모습을, 진짜 모습. 이거 최대 최소값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안 해왔어요. 네. 자. 근데 애들이 하라고 하는데 참 안 하대, 이놈들이. 참, 희한해요. 자, F. 자, 오늘 공부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런 이상한 그래프예요. 선생님, 저거 뭐예요? 지수함수 두 개가 더해지고 2로 나눠지고 저거 어떻게 되죠? 그림을 어떻게 그리죠? 자, 저는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나? y는 2의 x제곱,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프 수긍되죠? 자, 그런데 얘는 뭐냐면은 여기 더한 다음에 2로 나왔다는 게 뭐냐면 둘의 함수값에 요 두 값에 딱 가운데 있는 값이잖아. 평균값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저 그래프에 나타나는 점은 이게 평균값이 이거야. 평균값 딱 가운데 있는 점 잡아. 가운데 있는 점 잡아. 가운데 있는 점 잡아. 얘는 거의 X축에 붙어있고 얘는 무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습이 이런 식으로 얘 따라 올라갈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돼요? 좌우 대칭이에요. 왜냐면은 자 X축에 Y축에 대한 대칭이에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식이 변하진 않거든요. 같은 식이에요. 됐나요? Y축의 대칭 그래프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해도 식이 전체가 변하지 않아. 이 참수 모습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노란 것만 남길게요. 이제. 아니, 노란 것만 남길게. 노란 것만 남기면 노란 거 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런 함수 있어요. 그냥 Y는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면은 이 함수 값을 2배를 올리면 돼요. 찍어준다. 되셨나요? 자, 여기 모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함수는 좀 중요한 함수예요. 중요한 함수예요. 실제로. 밑이 2가 아니고 어떤 무리수 미적분 시간에 보면 무리수가 나오거든요. 어떤 무리수가 미친 그런 함수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함수가 되는데 이 함수의 모습은 이거 2차 함수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지수함수에 가까워져요. 이 x제곱에 거의 모습이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쪽이 0에 가까우니까. 모습이 딱 그래요. 그런데 얘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은 끈이 이렇게 있죠. 양쪽에 이렇게 잡아서 늘어졌죠. 얘 이 함수 모양 아니고 바로 이 함수예요. 이 함수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수교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있죠? 그 모습입니다. 이 함수는 중요한 함수가 될 수밖에, 대학교 이상 가게 되면은 기본이 되는 함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학 같은 계열에서 아니 다리를 건설해서 현수교를 만들었어. 이 모습이 이렇게 생겼거든. 신의 선택을 받은 함수예요, 얘는. 신의 선택을 받은 함수예요.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도 있거든요, 이 함수. 같은 문제로. 이 모습, 현수교 모습이라고 또 교과서에 아마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국에 있는 현수교 사진이라도 모아가지고, 어떤 친구는 건축공학과 가고 싶다. 이 모습을 가진 모습, 정말로 이 모습인지. 사진이라도 모아가지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대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 뭐 특이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뭐 그게 재특이 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쓸 거리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을 갖다 드리고 이 학생은 특별히 이제 여기에 관심이 더 있는 학생이다. 오히려. 그래서 말을 좀 꾸며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됐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요, 어떻게 해요? y는 4분의 5. 만나는 점이 있어요. 양쪽의 x좌표 똑같겠지. 이 x좌표가 뭘까? 자,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x좌표가 얼마일까? 그냥 하다가 대특거리 없어야 하면 뭔가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에 이제 기하 쪽에서 포물선 배웠을 때는요, 애들이 이제 그 초점에서 만남이 축에 평행하게 나간다.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은 와이파이 증폭기가 정말로 인터넷에 나오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거냐. 이거 신호색이 되려면 이거
돈도 많이 들고 이거 이상한 기계도 사야 되잖아요. 필요 없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배치 측정하면 돼요. 돈도 안 들어요. 네. 자, 아무튼 그거부터 치고 얘기해 봅시다. 자,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양쪽에다가 2 곱해주면, 자, 여러분 봐봐요. 얘를 풀어야 되는데 x를 어떻게 구하지? 자, 2의 x제곱을 여러분들이 t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서로 역수거든요. 양쪽에다 2t 곱해주면요. t 양쪽에다 곱해줬어요. 결국 풀어야 될 게 별거 없이 그냥 2차 방정식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t는 얼마? 2분의 1 또는 t는 2면 돼요. t가 뭔데? 2x제곱이야. 얘가 2분의 1이 되거나 2의 x제곱이 2가 되면 돼요. 이때는 x의 값이 얼마면 돼요? 당연히 1이면 되죠. 얘는요. x의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면 돼요. 되셨나요? 됐어요? 만나는 점이 하나는 1이고요. 여기는 작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처음 대칭은 나오기 이제 뻔하지.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O.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누워서 껌먹기, 누워서 땀먹기. 되셨나요? 밑변은 이 높이는 4분의 5. 되셨나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주시면 4분의 5로 나오겠다. 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이렇게 방정식 푸는 거. 지수 부분에 미지수가 있을 때의 방정식을 갖다가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걸 풀었어요, 그렇지? 그 중에서 어려운 걸 풀었어요. 지수함수 활용 때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이 나오게 돼요. 지수 부분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서부는, 저희 진도 부분은 여기까지로 하기로 합시다.